오늘은 돈 버는 사주? 선생님도 본인 사주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이제 네. 그럼 열심히 적었다가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거 잘 보세요. 사주에 돈복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 이제 보통 사주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재성.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선생님 사주 보면서 해봐요. 그래서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봐요. 근데 재성도 사주에서 보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져요. 봐요. 여기가 일간. 만약에 돈이 여기나 여기에 있다. 재성이 여기에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물려받은 거, 유산. 아니면 원래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이쪽에 재성이 있으면.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또 부모궁이잖아요. 환경궁. 그러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내 엄마 아빠가 여기선 아니더라도 내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까운 사회 환경이라 내 직장에서 돈을 관리하는 거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는 여기에 갖고 있지. 여기. 왜냐면 여기가 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진짜 내 돈이에요. 여기에 돈이 재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직속으로 관리하는 돈. 만약에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재성이 와이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복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있어요. 이제 뭐 대운이 바뀌거나 세운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여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호감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질량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여자로 쓰면 이만큼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에 맞춰서 나는 곧 죽어도 예쁜 여자야. 그리고 나는 뭐 요거 꼭 아니라도 이 대세운이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나 이미 내가 가진 돈이 많아. 그러면 여자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고 한다면은 이런 여자는 보다 내 가치에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걸 감안해야 돼요. 돈 많은 여자. 그런 사주도 있어요. 돈 많은 여자가 오기도 해.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형이나 충을 당했다. 그러면 무슨 여자냐면 어떤 여자가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으냐? 결혼을 3번 했어. 왜 3번 했느냐? 이 여자 사주에 남편궁 자리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탔네? 2번째 결혼했네? 또 죽었네? 그래서 돈은 많은 여자. 그런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또 우리는 사주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개운법이라고 그래요. 아예 이런 돈 많은 여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흠이 있는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여자가 들어오면 또 잘 안 착한다. 이렇게도 봐요. 자, 이제 여기에 있다. 재성이 여기에 있다. 그럼 이제 말년에 내가 관리하는 돈. 그러니까 말년복이라고 하죠. 말년의 돈복 아니면 자식이 돈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일단 사주 내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돈인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관을 끼고 여기서 재를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총무, 뭐 재정 요쪽을 관리하는 일. 그래서 또 요렇게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회사에서 돈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고 직업을 잡아주거나 진로를 잡아줄 때 금융, 경제 요쪽으로 잡아주기도 해요. 이게 제가 편제랑 정제 상관없이 만약에 편제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M&A 같이 약간 정제다 그럼 은행 근데 약간 공격적인 편제다 은행 지금 불쌍해. 그러니까 정제 정말 뻘짓할 수는 없어. 근데 편제다 하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투자할 수 있고 만약에 증권회사에 다니면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추천해주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성이 없어도 돈을 벌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스티브 잡스 지난주에 광희가 통째로 녹화가 안 됐을 줄 몰랐어요. 스티브 잡스, 이건희 다 무재성이다. 그래서 사주에 없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12운성, 12신사를 보면은 윤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많은 윤회의 과정을 걸쳐서 이미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이미 터득을 한 거야. 그래서 이번 생에는 굳이 내가 이거를 들고 오지 않아도 나는 돈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한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말 돈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르면 돈은 내가 쫓지 않아도 쫓아온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요렇게 보고 이제는 사주 구조에서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볼게요. 이제 3번. 그래서 사주를 보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단 3번. 보통 사주에서 돈복인네 이야기하는 게 식상생재. 이게 뭐냐면 이 식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주에서 보면 가장 좋은 건 만약에 여기 나가 있고 여기에 식신이 있다면 재성이 이렇게 근접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 식상생재 하면 이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버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러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뭐 농업을 하거나 그런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만큼 벌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한 만큼보다 더 많이 버는 세상이잖아요. 꼭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머리를 써서 뭐 아이디어나 컨텐츠 이런 걸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상생재 같은 경우에는 땀 흘린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돈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볼펜 안 나와요? 볼펜 왜 켰어요? 그래서 내 사주에 식상생재가 있다. 그러면 꾀부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돼요. 사주에 이게 있으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이거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컵에서 빌린 거지. 이거 머리로 빌린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식상생재를 했잖아요. 여기서 또 성격이 나나요? 식신, 상관, 성향이 달라져요. 식신생재하는 경우에는 무에서 유로 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창조하는, 해봤어? 안 해본 일을 해보는 그런 도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관,
기존에 해오던 거를 혁신. 약간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아니면 이건 비효율적이야 라고 느끼는 거를 혁신으로 돈을 버는 게 상관생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주에 상관생제가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많이 먹는 요리가 아니라 트렌드를 따라야겠죠. 그리고 기존에 없는 그런 혁신적인 메뉴. 왜 로제 떡볶이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떡볶이 하면은 그냥 빨간 떡볶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상관생제가 하면 잘 맞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이 재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주에서 이제 여기 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겁이 막 있어. 비겁이 있어. 그런데 여기 관이 딱 있네? 그리고 여기가 다 돈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비겁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군겁쟁제가 된다 그래요. 얘가 이 돈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 요 세 명이 같이 이 돈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딱 관 하나가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이 비겁들이나 내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주에 비겁이 있고 공동으로 돈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커져요. 그리고 내 재산을 강탈당하기보다 그거를 한번 눌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주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겁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이 관이 있는지, 이제 제 아들 사주인데 딱 아들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게 중요한데 여기가 나예요.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얘는 양인이에요. 여기 겁재,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인성, 식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딱 관. 그것도 편관. 양인을 관리하는 거는 양인 때려잡기 제일 좋은 건 편관. 그런데 여기가 뭐냐? 여기가 기둥으로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양인이라는 것 자체가 세잖아요, 성향이. 내가 칼 들고 있는데 웬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관리하고 있는 게 바로 직속으로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사회에 있는 겁재이기 때문에 거기다 양인이니 뛰어난 사람도 많을 거고 내 거를 탐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런데 딱 관이 있으니 얘네들을 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을 통과해야 요 재산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겁재가 있고 재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조율해 줄 수 있는 관이 위치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있는데 재성이 있다? 그러면 요 관의 유무. 관이 없으면 내가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 자율적으로 요 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런 사람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많이 어렵다? 아니면 그러기엔 사이즈가 너무 크다 하면은 요 관이 있어야지 좋다. 그래서 관이 재성을 관리하고 이 누구지? 엔디비아의 젠슨화 이분 사주가 비슷했어. 볼게요. 계묘, 그 다음에 뭐야? 갑인.
이거 이렇게 사주를 비슷한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 받아보면 내가 아는 지인들이 이거랑 비슷한 사주가 있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는 많이 볼수록, 예시를 많이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몰라요. 근데 얘는 신금, 신금인데 신금에게 금액의 목은 뭐죠? 십성으로? 금액의 목. 금극, 목. 편재, 정재, 정재. 얘네들이 다 돈이에요. 그쵸? 돈이야. 돈, 이게 다 재성. 그러면 신금액의 개수는 금생, 수니까 음양이 같네. 그렇죠. 예, 식신.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재가 많잖아요. 사주에서 4개나 있어. 그럼 돈복은 일단 사이즈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금을 봤을 때 얘가 지금 이 사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뭐라 그러냐면 재다 신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재가 많은데 신약하다 해서 재다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을 끼고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대충 언제 태어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가 보면 병신 아니면 정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시간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먼저 볼게요. 신금이나 유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가 지금 재다 신약인데 이 많은 돈을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나에게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일단 같은 금이 나온 거예요. 같은 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렇게 많은 돈들을 관리하거나 빅업들이 노리면 어떤 게 있으면 좋다 그랬죠? 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요거예요. 병신시다. 자, 그러면 왜 병신시로 보느냐? 정화라고 보면 정화랑 얘랑 희기를 보는 거예요. 이 둘의 조합. 정화랑 신금은 내가 보석인데 녹이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병화는 나를 빛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는 게 병신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지내는 모습을 알면 시간을 몰라도 이렇게 추측을 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관도 있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부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이 멘탈이 강한 거죠. 환경에서 주어지는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세력이 아니라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이 이렇게 내 밑에 있다. 관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러면 내가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방향만 잘 잡아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잘 잡아주면 알아서 잘해요. 관이 여기에 있다 하면은 내가 뭐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회사 가서는 뭐 동료들과 상사들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 요렇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이 요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내부 컨트롤이 잘 된다. 어디 가서든 바르게 한다. 그래서 관도 중요하다. 죄를 관리하려면.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면
초보분들은 사주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이는 선택지가 적어요. 한두 개밖에 안 돼.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게 보이는 건 내가 그만큼 열려 있는 거고, 내가 그만큼 공부하고, 내가 그만큼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사주여도 다 다르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자, 이번엔 세 번째. 아니, 네 번째. 재생관. 이런 재생관 사주는 어떤 사연을 주냐면, 내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루고 있는 거, 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이기도 하고, 한데 내가 다루는 거잖아요. 내 소유물. 다루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생관 사주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관리자예요. 내가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요렇게. 그런데 이제 관리자 중에서도 정말 능력이 뛰어난 관리자가 있고 사람의 신뢰를 얻은 관리자가 있잖아요. 요 재생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신뢰, 사람이 돈인 사람. 사람이 돈인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력도 물론 중요하죠. 관리자 위치에 가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인성을 좀 더 쌓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식의 사주나 주변 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진로가 이제 대충 나오는 거예요. 어디 회사를 가는데 어느 보직으로 가면 좋을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 다음 거. 요번에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건 어르신 사주야, 요번 건. 어르신 잘 보셔야 돼요. 재극인. 어르신 사주가 재극인이에요. 재극이 뭐예요? 제가 인성을 극한다. 어르신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세 분이 나오세요. 그래요? 어. 근데 내가 뭐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 사람 보는데 지금 연락처도 그러고. 응? 연락처도 없어요, 나 지금. 아니, 수업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세 분이 오신다고요. 여기. 그분들에 비하면 어르신은 많이 하시는 거라 괜찮아요.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재극인이 뭐냐면 제가 인성을 극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극하는 거예요. 그냥 재성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수일관이야. 많으면 다다익선이겠죠? 근데 다다익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아까처럼 관 같은 거나 내가 신강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걸 조율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재극인이 있는 사주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 임수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뭐 임진, 그다음에 기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은 그다음에 재가 되고 인성은 금, 그럼 경금, 경수.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봐요. 여기가 다 재야. 응? 그리고 얘가 인성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성하면 자격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근데 재극인이 잘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돈 주고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민심을 얻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재극인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돈 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극인뿐만 아니라 재생관이 또 잘 되어 있는 분들도 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제극인이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인성이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 부동산 문서 아니면 자격증. 그래서 이런 자격증으로 제극인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겠죠. 어떤 전문가냐?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것도 돼요. 제가 인성을 지금 극하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 관리자였잖아요. 얘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도. 그게 관리를 하는 거였어요? 어떤 게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 업무 결과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카리스마형이죠. 이 사람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요렇게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제극인 사주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뭔가 결과물도 만들어야 되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도 나뉜다.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어르신은 요거다. 어르신이 이거. 뭐 별로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이 딱. 내가 많이 관리를 많이 했으니까. 어르신 요 사주예요. 나무 돈도 많이 관리했다고 몇 개로 보내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사이즈가 더 커. 식상이 생재를 했네. 식상이 생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네. 재생관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식상생재가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수학을 하고 결과물을 얻어낸댔잖아요. 이것들이 모여서 내 간판,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만약에 이렇게 사주에서 내가 있고 식신이 있고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고 이렇게 관성이 있다. 그러면 식상생재도 되고 재생관까지 되면 이 사람은 사이즈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극인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도장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을 때 내가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증서로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 다음 하나 더 7번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조를 알면 내가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형태로 가야 하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제 보통 관이라고 하면 정관편관, 살이라고 하면 편관. 이거는 관에서 인성을 생한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관에서 인성이 나와주는 구조라면 이 사람은 독학보다는 어디 기관이나 큰 회사에 갇혀서 커리어나 경력이나 자격을 갖추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하면은 이제 웬만한 사이즈가 아니죠. 저번에 어르신 손녀였나가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 관 사이즈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 회사나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국내보다는 이렇게 더 큰 그러한 관을 골라서 자격을 갖추면 이 인성, 내 경험과 노하우가 또 돈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아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 내가. 그래서 오늘은 이 돈복 보는 법도 알려주지만 한 가지 더. 이제 보통 사주를 가르치는 분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내 사주에 돈복 그릇은 얼마인지, 돈 그릇을 볼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요거 외에도 뭐 재성이 있는데 포국을 해서 이 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런 식으로 하면 뭐 100억대 부자다, 10억대 부자다, 1조대 부자다 요런 식으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사주에서 이거는 또 하나의 학파 그런 거겠죠. 성품론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맞아! 라고 느꼈던 게, 성품, 우리 사람을 볼 때 인품, 성품 할 때 그 성품이에요. 사주에도 성품이 있다. 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사주인데도 다르게 살잖아요. 돈도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 그런데 누가 봤을 때는 많아. 누가 봤을 땐 적어. 적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주가 다가 아니라 성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 그래서 왜 우리가 기흉화복할 때 길흉 이렇게 많다 적다로 나누는 것 자체가 비교잖아요. 우리가 길과 흉을 나누는 것도 비교인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거를 구분 지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은 그냥 요건데, 본질은 요거잖아요. 그냥 1억이라는 걸 보고 많다 적다로 나누고 길하다 흉하다로 나누는 거잖아요. 다 같은 사주라도 똑같이 안 사는 게 바로 요건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되게 멋진 분 두 분을 만났는데 내가 두 분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제 사주를 공부하면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주를 배우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성품이 돼야 돼. 사주의 한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비교가 들어가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내가 돈을 지금 한창 잘 벌고 있어. 근데 내 길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탐욕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성품이 되면 내가 내 사주를 보고 누가 투자 제안이나 뭔가 기회를 제안했는데 내 사주를 알고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있어요. 내 그릇도 그렇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분을 제가 지지난주에 두 분을 봤는데, 한 분은 이제 본업도 있고 본업도 하고 이제 뭐 가게도 사업체를 한 두세 개 운영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뭐 이제 다른 뭐 이제 상담 일도 막 하시고 되게 바쁘신 분인데, 이제 이것도 다 그거야. 비교 때문이죠. 주변에 또 누가 뭐 책을 쓴대, 아니면 뭐 강의를 한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도 처음엔 욕심을 부렸어요.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요건데 이제 과하게 부린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이거 비웠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감동. 그러니까 그래서 사주를 보면 내가 잘 하는 거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얘를 채우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보고 없는 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사주를 보고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사주를 멋지게 다루는 분들은 이 한계를 보고 내가 강점을 키워야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까지 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전화 통화를 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 말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를 키우겠다. 딱. 그리고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랬는데 딱 하신 말씀이 요건 내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딱. 그 양반은 판단력이 있는 내가 그 한 주에 아까 통화하신 분 요거를 딱 보고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구나. 내가 나를 그러니까 탐욕이나 과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까지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 좋은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컨트롤하고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찐이구나 싶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욕심, 돈, 재성이 또 이렇게 많으면 재가 많고 내 삶의 가치관이 돈이야. 그러면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계를 알고 깨닫는다라는 거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럼 내 사주를 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알고 그렇다면 내가 잘한 것도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한계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거는 내가 덜 욕심 부리겠죠. 욕심 안 부리면 그만큼 실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잘하는 거 키워라.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알고 하는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품론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도 성품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수학파예요. 그냥 이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성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자, 그러면 우리가 목하면은 성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제 인이라고 해서 이제 베품, 어짐, 나눠주는 거, 나누어지는 거, 이런 걸 뜻해요. 목이 화, 드러내는 것도 있고, 발산도 있고, 명랑하고, 밝고, 그런데 화는 예의예요. 예의도 차려요. 자, 토 같은 경우에는 믿음, 신의, 중재, 중계, 조율,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금, 결단, 결심,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칼 같기도 하지만 냉정한 판단력이 좋지. 그럼 수는 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의 영향에 또 잘 흡수도 되고 지혜롭고 생각도 깊고. 그래서 이 성품론으로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이 성품론으로 대입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오행을 다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보자. 내가 있어. 그리고 내가 뭐.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할까? 을묘 그래, 간여지도 병인, 개, 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토만 나지.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지금 목이 몇 개죠? 목. 왜? 3개. 그럼 화는? 그렇지. 2개. 토는? 없어요. 맞아요. 그럼 금? 수. 선생님, 이미 선생님은 천간도 구별하고 있고 오행이 뭔지 알아요. 아주 기초적인 기초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품론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강점이 보이겠죠? 이렇게 베풀고 어진 마음 나누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스며들면서 생각도 깊고 그러면서도 밝아. 그런데 이제 없는 오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신이 이런 면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사주를 알면 내 사주를 알면 요 부분을 채워야 한다. 내가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우유부단 작심삼일로 끝낸다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가 바로 성품론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서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적응을 못한다거나 조직생활을 못한다거나 어느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서 그럼 요 성품론을 보면서 이 없는 부분에서 그 상대방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간이 나잖아요. 나 을목 목 하나 있고 나머지가 뭐 수나 이런 게 더 많다 그러면 일간 하나 있는 게 더 선이 많이 되는 거 아니면 많은 게 더 전체적으로 보면 세력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개수. 주변 개수로 개수. 그래서 막 구성학을 보면은 여기 막 월지 자리에 점수를 매겨서도 해요. 그럼 명령력이 뭐 여기 30점이다, 뭐 10점이다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조후 이런 거를 봐서 하는 거라 난 처음에는 개수로 봐라. 그 다음엔 점점 커지면은 뭐 얘도 이제 합을 하고 임묘진 방학도 하고 이러면 이제 세력이 어디 쪽으로 더 커지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단편적으로는 개수 따져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사무들은 다 끼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이게 한 번에 다 띄어 있으면 선생님 바로 하시면 되지. 어떻게 이걸 한 번에 해요? 저도 매일 거의 하루에 한 2-3시간은 공부해요. 근데 있잖아요. 새로운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반복. 반복. 이게 책을 한 번 읽었을 때랑 그 다음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기초로 가는 게
저도 공부하다가 다시 기초도 봤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 해요. 각지역 얘기하자면 다 돼요. 그 지금은 하나도 모르나? 저 내 핸드폰을 몰라요. 그럼 이거 한번 샘플 해볼게요. 그러고서는 선생님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봐요. 이거 그냥 성품론만 대입해서 볼게요. 그러면 네. 이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성품론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첫 번째 작업, 목화토금수부터 개수를 세본다. 자, 목이 몇 개예요? 2개. 화는 2개. 토는 1개. 금은 1개. 수도 너무 골고루 있는 사주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뭔가 극단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보고 있는 게 좋은 사주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성품론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지지의 관계를 보고서는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보이는 형충이나 신살이나 보이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개씩 천천히. 화가 술을 싸고 있다? 얘가? 요렇게? 맞아. 그쵸?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수가 있는 상황에 있는, 선생님 잘 봐요. 얘가 만약에 없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병화는 제 역할을 하기가 왜냐면 수극화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볼게요. 이제 그러면 지지에서 천간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을목하고 신금이 있네. 그러면은 충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신금이 얘를 자꾸 충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옆에서 수생목으로 살려주려고 하네. 이건 천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 병화는 뭐 하려고 그래? 얘랑 합을 하려고 하네. 근데 또 병신합이 되면은 왜 수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일간에게 우호적이네? 그러면 요걸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신금이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럼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을목을 충하려고도 하고, 병신 합도 하려고 그래. 근데 일단 내가 충하는 상황과 합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게 먼저예요. 합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합을 먼저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선생님 잘 봐요. 바로 옆이잖아. 근거리. 이게 작용력이 세요. 그럼 내가 합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미비한 영향으로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충하는.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지 관계 봐볼게요. 진해,
원진 기문.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한 글자가 바빠요. 그 다음에 해묘미 삼합을 하고 싶어 하네. 또 있어요. 임묘진 화합도 하고 싶어 하네. 임묘진 계절로 봄.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 그런데 사해충하네. 그러면 이제 지지의 관계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 육합, 뭐 충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만 알면은 단편적인 뭐 성품론에서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보이지만 이러면 요 지지들의 관계를 가지고 얘는 지금 뭐를 하고 싶어? 해수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해수라면 해수가 하고 있는 게 진의 원진을 하고 있어? 원진 기문을 하고 있어. 이건 예민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진토에게 그러니까 뭔가 발동이 걸려 있는 거지. 약간 요런 상황. 그런데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 해묘미 삼합하고 싶어. 삼합하고 싶어. 그 다음에 또 사해충도 하고 있네. 요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엔 이제 진토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한 개씩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자, 진토는 얘는 진토는 진의 원진 기문하고 있네. 그리고 얘는 묘목하고 임묘진 방합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묘가 없잖아요. 인이 없잖아요. 얘를 그래서 허자라고 해서 없는 글자를 불러온다.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면 얘 글자를 불러온다라고도 얘기해요. 얘 방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의 욕구가 보이는 거예요. 얘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자, 이번엔 사화로 볼게요. 사화로 보면 얘는 사해충하고 있어. 자, 묘목으로 볼게요. 얘 묘목은 해묘미 삼합도 하고 싶어. 삼합도 하고 싶고, 임묘진 방합도 하고 싶어. 이러면 이 글자가 지금 어떠한 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누가 상담을 하는데 그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십성을 보면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면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구조를 알면 이렇게 글자 하나 써놓고 이 지지들을 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면서 쓰면 확 늘어요, 선생님. 이게 확 늘어요. 되게 많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에서 뭐가 많다 하는 사람은 내면이 복잡한 거지. 사건은 천간으로 드러난 거고 이 사람은 속이 시끄러운 사람인 거지. 이럴까 하다가도 왠지 저기 진의 기문이 들어있으니 진토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그런데 사회가 충하고 있으니 그래도 될까 하면서 이게 맞나 싶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도 나는 해묘미도 하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가 복잡하면 내면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면이 복잡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까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 얘기라서가 아니라 이제 관살이 관살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관의 등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관 등급이 높은 여자. 맞아요. 높은 여자가 남자를 못 만나는 이유. 무슨 어떤 얘기 아니에요? 틀려요? 사주에서 아는 것이 많이
아니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는 것이 많다. 이게 그러면 뭐 만나? 본인이 너무 똑똑한 건가? 자, 관 등급이 높다라는 건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의 뿌리가 튼튼해 일단. 뭐 여기든지 아니면 얘를 생해주는 글자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귀인이 붙는 거죠. 등급이 높으려면 뭐 천을귀인 붙거나. 순간 월간의 관이 아,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그린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치에 있는 것 좋게 본다고.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린 건데, 이렇게 내 뿌리가 든든하고, 천을귀인이나 뭐 월덕, 천덕이 붙고, 여기에 삼기까지 붙었다. 삼기성이라고 해가지고. 삼기성, 요거 재밌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제 뭐 인준상기, 천상상기, 지하상기 해가지고 3기를 또 보는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붙은 관이다. 그러면 관 등급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사주에 안착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우라가 달라. 이런 느껴지는 게. 그래서 못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못 만난 거야. 등급이 높은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 글을 보고서는 맞다. 그러니까 사주가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등급이 높으면. 그래서 지나가는 인연 아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시절 인연. 옛날엔 저도 이제 같이 뭐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뭐 회사를 다녔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만두면은 진짜 슬퍼했어요. 아니면은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었을 때도 그땐 거의 정신을 놓고 울었었는데 내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이 되면 다시 오겠지. 인연이 아니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되게 색다른 시선이잖아요. 보통 다 눈이 높아서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사주에서 튕겨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아. 눈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 눈이 높은 게 내가 이미 사주의 관의 등급이 높고 관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안 들어오는 거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말로 지시하는 리더보다 더 무서운 건 눈빛으로 제압하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통 나보다 더 센 사주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센 사람이 와야 된다고. 아니면 이 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 그게 사주가 센 게 아니고. 맞아요. 아니면 아예 밑으로 그건 아니지. 등급이 높으면 이 사람은 관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극이라 그래서 이렇게 안 좋,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컨트롤로 봐야 돼요. 그래서 논문 쓸 때도 우리는 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논문 쓰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 더 가까워요. 그냥 한자로 봤을 때 그냥 극할 극이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컨트롤, 제어, 통제 이쪽이에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엄청 강한 사주야.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인 거기다 만약에 1인격이다. 그럼 편관이 딱 컨트롤 해주면은 최고. 관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겁재들 돈 다뤄야 된다. 관이 딱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나를 극하니까 나쁘게 보면 안 돼. 사주로 보면은 반대인 사람이 만나야지 서로 보완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오히려 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 성향인 것 같아. 나랑 비슷해서 왜 동병상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끌리기도 하고. 반대로 만나잖아요. 그런가? 나랑 달라서만. 그거에도 끌리긴 하지.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친구 같은 연인을 만나고 싶어. 아니면은 정말 반대의 매력, 나쁜 남자의 매력에 끌리기도 해.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요거에 따라서 만나는 사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럼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뭐 친구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비슷해서 노는 취미, 뭐 관심사가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티격태격 나쁜 남자? 그러면 원진 기문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겨울학기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에요. 어르신 다음 주부터는 봄학기예요. 봄. 3월부터 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안 외워서 그냥 듣고 마는 거 아, 같네. 다음 주에는 그거 프린트도 조금 더 갖고 와야겠다. 그 뒤에 거. 맞아요. 선생님은 이제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단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야 물어보겠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그렇게 돈 날릴 거면 안 본다 앞으로 막 이러지. 그러게 저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사주를 정식으로 감명 받으러 찾아간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사주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주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더 중요하대. 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사주로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은 나오지만 그거 있잖아요. 사주대로 산다도 나쁘고 사주대로 못 산다도 나쁘고 내 사주를 넘어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 저는 그거를 믿어서 하여튼 첫 스타트를 응. 듣는 바람에 맞아. 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